안녕하세요. 지식 허브입니다. 오늘은 8세기부터 11세기의 무역과 약탈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틀란드 반도에서 지중해와 흑해까지 유럽의 바다 전체를 호령했던 야만 전사들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항해술과 과학기술이 뛰어났던 바이킹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그들은 인류 최초로 신대륙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알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먼저 신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을 500년이나 앞서 발견하고 탐험한 최초의 유럽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이슬란드 출신의 바이킹인 레이프 에이릭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레이프 에이릭손은 985년경 비아르니 헤르욜프슨이라는 사람이 그린란드를 향해 출항하였다가 우연히 마르클란드라는 나무가 많은 땅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듣고 천년경 35명의 동료들과 함께 항해하여 북아메리카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에이릭손이 살던 지역에서 북아메리카까지 항해하려면 굉장한 기술력과 지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미 시력이 좋은 큰 까마귀 위의 육지가 보이는 쪽으로 날아가는 습성을 이용해 수많은 항해를 성공시킴으로써 북아메리카까지 항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바이킹족은 당대 최고의 항해사와 항해 기술을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킹족은 사실 다른 민족보다 발전된 민족이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역사 다큐멘터리나 드라마와 같이 매체에서 표현하는 바이킹족을 보면 동물 가죽과 뿔투구를 뒤집어 쓴 우락부락한 광전사가 한 손에 도끼를 들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야만적인 민족으로 묘사되지만 실상은 마초적인 이미지와 달리 여성 인권 또한 당대 다른 유럽 민족과 비교했을 때 매우 강한 축에 속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남자와 동등하게 전투에 임했으며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성 인권이 강했던 이유는 남성이 전투를 하러 갔을 때 남성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페미니즘 사상이 강세인 이유도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존재할 정도로 다른 민족보다 여성 인권이 좋았습니다. 또한 바이킹족은 다른 민족보다 청결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최초의 원시적인 형태의 비누도 바이킹족이 발명했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미디어의 바이킹족과 달리 실상은 깔끔하게 면도하고 정돈된 머리를 하고 지냈습니다. 3. 바이킹은 당시에 보기 힘든 의회가 있었다. 바로 근대화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국회의 원시적 형태 중 하나인 알싱키에이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군주제로서 정치의 힘이 대부분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바이킹들에게 지도자나 왕 같은 존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민족이나 국가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을 권력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으로 의회를 소집해 투표제로 법을 제정하거나 해결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회의는 그들이 유럽에 정착해 동로마 제국 의남부를 정복하고 서프랑크 인근의 영토를 복속시키며 노르망디 공국과 같은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며 교황에게 황제의 직위를 받고 중앙 집권제가 되기 이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지만 매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들이 야만적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체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킹 의회 문화는 영국 의회 문화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 현대의 아이슬란드 의회는 이 알싱키를 그대로 이어 본인들의 국회 의사당을 알싱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 바이킹족의 식생활. 바이킹족은 평소에 청어와 육포, 버터 밀크로 구운 쿠키 등 이동에 유리한 보존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전투에 언제든지 탄력적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보존식품을 즐겨 먹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보존식품은 현대의 전투식량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고 합니다. 바다 근처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통 음식인 염장을 통한 젓갈 형태의 음식도 존재했고 가축의 내장을 이용한 소시지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상식으론 화덕에 구운 플랫브레드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곁들여 먹었고 잔칫날에는 온 가족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 바이킹족의 고유한 전통 기법의 건축물인 롱하우스에 모여 에일 맥주와 케밥 비슷한 꼬치 구이를 먹었던 귀여운 민족이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귀했기에 별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문화가 짙어진 이후 잔칫날 어린 양고기를 먹는 것으로 차차 변해갔고 맥주와 같은 음주도 줄었다고 합니다. 5. 바이킹의 장례식. 망자의 신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간단한 부장품과 함께 매장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만일 죽은 사람이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이라면 특별히 배와 함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덴마크 바이킹인 데인족의 경우에는 망자의 시신을 보물과 함께
배에 실어서 바다로 떠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노인들이 자연사하기 전에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는 일종의 고려장 비슷한 라는 악습도 있었으나 이후 사라졌습니다. 또 아랍인 이븐 파들란의 목격담에 의하면 러시아 부근의 바이킹들의 경우는 부유한 자가 거느리던 노예들 중 지원자 중 한 사람을 받아 그를 죽여 배에 싣고 부유한 자와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순장인 셈입니다. 이때 이 순장을 맡아 돕는 일을 하는 자를 일명 죽음의 천사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노예가 주인을 따라 같이 죽는 행위를 그들 종교의 낙원 바랄랄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하는 일은 상당히 잔인한데 배에 실린 노예의 심장에 칼을 박아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매우 잔인하네요. 네, 오늘은 바이킹족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허브였습니다.